있죠. 윤봉길. 의사가 여기서 한 달 동안 사형당하기 전에 수감이 됐던 오사카 위수 형무소입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가 태어난 것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집안이 파평 윤씨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안중근 의사 집안이 바로 안중근 의사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아들 안준생이란 놈이 지금 어머니는 지금 할머니죠. 안중근 의사한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네가 한 것은 가장 조선 남한으로서 따뜻한 일을 했다. 죽음에 슬퍼하지 말아 했거든요. 네는 의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할머니입니다. 근데 안준생이란 그 큰 아들은 아니요. 그러면 안준생이라고 안중근 의사 아들이에요. 근데 요놈이 이등방문이 아들하고 비슷해. 둘이 전 일본하고 한국을 돌면서 무식한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 위대한 이토 히로부미가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물팍을 끌고 절을 하면서 사제를 하러 일본, 한국을 다 돌았어. 그랬는가? 예. 그래가지고 그 이토 이등방문이 아들이 나는 용서한다고 하고, 그리고 안중생이는 지가 아버지 죄를 용서를 구하고 이런 짓을 해본 거야. 그래서 김부 선생이 제일 먼저 죽여야 되는 그놈이라고 했거든. 안준생이를 먼저 죽였다 했거든요. 상해에서. 그래서 나중에 그놈들이 피해가지고 미국 가서 살아요. 한국에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아 씨 집안이 안중근을 내세우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완두근이 벌먹 그 유명한 시 있지 않습니까? 편리사의. 예? 편리사의 위구 사인가? 만약에 내가 이로움을 본다면은, 돈을 본다면은 의리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어려움이 생기면은 목숨을 내놓으라는 그 시를 써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봉길 의사는 24살이거든요. 이게 1908년에 태어나요. 충남 예산인가? 예산 독산면. 그죠? 그래가지고 1932년 이 양반이 학교를 다니는데 머리가 좋았는가 봐요. 일본 교장이 일본어를 가르치니까 이 양반이 지금 부모한테 나 아버지 아마 학교 못 다녔어. 왜 그러냐? 이 새끼들이 그 외놈에 노예 교육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니겠어? 나 학교 그만둘라요. 하고는 한학을 배워. 한학을 배우고 나중에 4학년을 가가지고 뭐 채소 장사를 했다더라고. 그래가지고 김부 선생을 만나가지고 이제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1932년도가 4월 29일이 소아천왕의 생일이야. 이날이. 그래서 그날 다 이제 그 상해에 있는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 기념식에 11시에 사이렌이 울리니까 바로 물통 도시락에 만들어갖고 와서 거기서 던져가지고 키라카와 대장이 직사해불고 많은 그 죽어불죠.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일본이 항복했을 때 미드위에 올라가서 지팡이 짚고 이렇게 올라가서 항복문을 서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시게미스 마모루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윤봉길 의사가 던진 폭탄수탄에 다리가 잘려가지고 그렇게 간 거야. 그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롯데의 애할아버지란 말이 있어. 롯데. 그래서 그 신동주가 일본의 천황 그 다니는 학교에 다녔단 말이야.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시게미츠 시게루야. 이게 할아버지란 말이 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딱 잡혀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거기서 이제 상해 잡혀가지고 요리 끌려가지고 가나자와, 왜냐면 상해에 있던 군 부대가 가나자와 있던 부대였어요. 가나자와 있던. 그게 자기 델다가 부대에서 처형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한 달간 여기서 살고 이제 가나자로 가가지고 12월 19일 날 거기서 처형을 당해요. 가나자와 있는 갯놓고 정원이라는 멋진 정원인데, 근데 나중에 처형을 한 다음에 이 시신을 어디다가 무덤을 썰으면 난리 나불죠. 그래서 이 새끼들이 신라도 아니면 길에다가 무덤을 써요. 그 일본 사람들이 밟고 다니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못 찾고 있어. 그래서 못 찾고 있어요. 근데 24살이에요. 16인가 결혼했더만요. 16인가 7에 결혼했어요. 아까 아들이 둘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유언을 참 멋진 사람 같아요. 유언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지 않는 남자는 의로울 수가 있어. 자식이 있는 남자는 자기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건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돼. 자식이 없는 놈은요 중동에서 또 할 수 있어. 그 순간에 자식을 둘이나 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확고한 신념이잖아.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식한테 그 유언을 써요. 피와 살이 붙어있는 한 조선을 위해서 용맹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들들한테. 네, 유언을. 그리고 태극기 휘날리며 내 자리가 없더라도 가면을 만들었으니까 그 자리에 술 한 잔 부어주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아들들아 내가 없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나보다 너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지 않냐 라는 그 유언을 남기고 형장의 길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걸 못 찾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것이 가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가 바로 요 자리가 그 한 달간 정도 계셨던 자리입니다. 여기가 연구소에서. 근데 얼마나 꼿꼿했는가. 예. 꼿꼿했는가. 다 그 죽을 때까지도 그 당당하게. 그래서 거기 갔던 그 제수가 그 당당한 모습이었던 그 받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우리가 근데 이제 그 여기도 저번에 그 정치인 여자분 있죠. 그 절대 그런 집안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차별이 생기기 그런 거야. 민주당이나 야당이나 여당이나 상관이 없어. 이것은 양쪽에 생기는 게 이종찬 같은 경우 보시죠. 이종찬이 이회영 선생의 손자잖아요. 거기는 자기가 여당에 있든 야당에 있든지 간에 무조건 독립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윤석열을 세웠어도 거기 없으니까 반발해보잖아요. 바로. 그래서 대한민국의 3대 그것은 이혜영 선생 집안, 그 다음에 윤봉길, 안중근 이렇게 차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관순 열사는 실제로는 누군가 여자가 필요했어. 많은 사람들이 다 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안중근, 윤봉근, 그 다음에 이혜영 선생. 그러는데 안중근 의사는 그 안춘생이란 그 아들놈의 새끼 때문에 집안이 얼굴을 못 들어버려. 근데 윤봉길 선생 집안은 얼마나 당당합니까? 일본에 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 부역했다는. 그래서 어리기도 한데 윤봉길은 아들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부역할 시간도 없었다고. 네, 아니죠. 32년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45년이니까 13년이 더 있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일본에서 그 집안에 와서 가비시려고 설득을 시켰어요. 근데 준생이는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 버렸고 나중에 그 입도효범의 아들하고 그 안준생이가 탁 모자 쓰고 칼차고 딱 사진 찍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무지한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 아시아를 대동아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려가지고 우리 민족과 일본 민족에 큰 아픔을 드렸다라고 그것을 한국, 일본 돌면서 연설하고 다녔어. 넘어가 버렸지. 이쪽으로 오십시오. 어린 나이에 넘어가 버렸어.